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연개발자입니다. 풀스택 개발자라고 아시죠?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영어로 보면은 풀, 가득 차다, 스택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가득 쌓아놓은 개발자, 그러니까 무언가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할 줄 아는 그런 개발자처럼 보입니다. 가끔 이력서를 보다 보면은 자기의 꿈이 최종적으로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여럿 볼 수가 있고요. 또 개발 교육을 하는 곳에서도 웹과 백엔드를 가르치면서 풀스택 개발자를 양성하는 코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풀스택 개발자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획도 하고 화면도 그리고 서버도 만들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도 할 수 있지만 풀스택 개발자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데 왜 저는 풀스택 개발자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개발을 공부할 때에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해 보인다, 잘하는 개발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잘하는 풀스택 개발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이 마치 천재 개발자처럼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스택 개발자가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풀스택 개발자는 한 가지를 깊이 공부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얇고 넓게 공부한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공부한 개발자와 얇고 넓게 공부한 개발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개발을 잘하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나 스타트업 씬에서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은 마치 천재 개발자, 모든 것을 다 잘 할 줄 아는 그런 개발자로 비춰지고 있는 점이 약간은 부담스럽고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풀스택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깊이 잘 아는 그런 개발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시간보다 개발 공부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8시간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자고 할 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하면서 잠도 잘 안 자고 놀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으면서 개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좀 버리긴 했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개발이 재밌어서 이렇게 개발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같은 8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천재같이 모든 것을 쉽게 흡수해서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천재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부럽지 않은 게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풀스택 개발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천재 풀스택 개발자들과 비교해서 미천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풀스택 개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기가 창피한 거죠. 저의 왜곡된 기억일진 모르지만 예전에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런 천재같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풀스택 개발자를 생각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풀스택 개발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얇고 넓게 하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적은 인력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스타트업과 같은 업종이 생겨나서도 그렇고요. 요즘 인프라고 플랫폼이고 너무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자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풀스택 개발자를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프라와 플랫폼이 쉬워졌다고 한들 개발이라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팀으로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더 크고 좋은 회사에서는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풀스택 개발자가 모든 개발자가 가야 될 목표이고 풀스택 개발자가 됨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얻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IT 회사들의 뛰어난 개발자분들 모두 다 풀스택 개발자가 되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크고 좋은 회사일수록 풀스택 개발자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 같은 풀스택 개발자야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겠죠. 하지만 얇고 넓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게임을 할 때 스탯이나 스킬을 아주 골고루 찍은 사람들처럼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할 줄 아는데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잡 캐릭터나 잡 스택 개발자라고도 불리우죠.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은 소수의 인원으로 초기 프로덕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이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좋은 직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서 풀스택 개발자가 정말로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동시에 잘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개발자를 선호하고 찾지만 풀스택 개발자 연봉을 그렇게 많이 쳐주진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1.2배
이 정도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좋네 라고도 생각하기가 좀 그런 게 연봉은 1.2배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일의 양은 1.2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천재 같은 개발자라 하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천재 같은 개발자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니즈도 그렇고 뛰어난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풀스택 개발에 가까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풀스택 개발자가 그렇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것저것 개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씩 백엔드도 개발하고 프론트도 개발하고 앱도 웹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오래 했고 좋아하는 개발은 앱 개발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 어떤 개발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앱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과대 포장되어 보일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보다 더 전문적이고 절 잘 표현하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풀스택 개발자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 드렸고요. 혹시 주변에서 풀스택 개발자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시거나 또 뛰어난 풀스택 개발자를 경험해 봤다 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